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세법 요약 취득세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16쪽인데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취득세의 취득 시기. 취득 시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의무 불이행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죠. 지난 시간 배웠죠. 여기는 매매라든가 교환 그리고 현물 출자 뭐 이런 것들이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취득 시기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날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했다. 등기 등록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이런 경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초합으로부터의 취득입니다. 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판결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법인장부. 그러니까 법인이 뭐 누구한테 사왔더라도 법인은 장부를 기장하잖아요.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여기에는 경매도 포함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취득하는 것이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고요. 거기 나왔죠? 판결문 옆에 법인장부 동그라미 주시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해지된 거죠. 그 매매계약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등기 등록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또는 연부 취득했을 때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승계 취득으로 넘어갑니다. 무상승계 취득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닌 예를 들면 상속이라든가 증여, 기부 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실이 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서 시군구에 가서 검인 계약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증여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당연히 등기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취득한 것이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시 취득인데 건축물 건축도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러나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 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 시기입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인 경우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언제입니까? 사용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사용검사를 받는 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겠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역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에 걸쳐서 취득하는 게 연부취득이죠. 분할지급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취득했는데 1년에 100만 원씩 3번에 걸쳐서 취득하는 것이 연부취득인데요. 연부로 취득하는 것이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연부 취득가액 총액이 여러분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부 취득은 언제가 취득 시기일까? 매회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매회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입니다.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실수요자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종류 변경은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하는 날과 공부상 변경하는 날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변경하는 날과 공부상 변경하는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겠고요.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하는 날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원시 취득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 사용 승낙일이고요. 공사, 준공, 인가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일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는 경우죠.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은행 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건축주가 융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건축주가 융자 받은 돈을 누가? 분양받는 사람이 갚아야 되니까 분양받는 자 명의로 대환될 때, 그러니까 건축주가 빌려온 돈을 분양받는 자 앞으로 명의가 바뀔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법인 설립 시 현물 출자 재산의 취득 시기는 내가 어느 법인을 설립하는데 내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했습니다. 건물을 출자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 등기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업인 경우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약소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음을 받는 날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결제일. 결제일 또는 어음 결제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받는 경우는 만기에 어음 대금을 받는 날이니까 결제일이 되겠습니다. 민법상 점유 취득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무상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점유 취득 시효. 여러분 점유 취득 시효도 원시 취득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되겠죠. 만약에 20년 됐다면 20년이 되는 날.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이니까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날, 이런 것들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 시기도요, 출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취득 시기도 취득 내용에 따라 다르죠.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또 기타의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역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경매 포함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되겠고요. 취득 후 60일 이내에 민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당연히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등록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입니다. 건물의 건축일 때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해가지고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반복하는 학습밖에는 최고입니다. 누가 눈두장을 많이 찍고 말하면서 말로 하시면서 뇌로 생각하시면서 자꾸 동영상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도 훈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